네, 안녕하세요.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주말 찐시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한 주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일단 이번 한 주 조금 돌아보고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. 다음 주 우리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될지도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좀 아쉬운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상태가 별로 그렇게 막 좋지는 않죠. 5월 다섯 개월 연속으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계속 음봉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, 코스피는 120월선까지는 내려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이전에 잘 지켜주던, 주요하게 지켜주던 그런 구간들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, 이번에. 네, 그래서 일단은 11월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12월이죠. 네, 그래서 11월 달에 월봉이 완성이 됐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형태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.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, 그리고 뭐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기는 한데요. 뭐 금투세는 이제 뭐 12월 2일인가요? 네, 그때 일단 뭐 법안을 통과시킬 거고 뭐 폐지가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. 그리고 뭐 금투세만 폐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죠. 구조적인 한국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,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려면은 뭐 상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, 뭐 일단은 한번 좀 지켜봐야죠. 네, 그래서 이게 어제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금투세 폐지가 안 될 수도 있다, 막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시장의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, 네, 그런 작용들도 했었던 것 같은데, 아무튼간에 이번 한 주 동안 특히나 금요일 시장까지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졌었는데, 뭐 그런 뭐 요인들 말고도 한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좀 체력적인 문제들, 많이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들,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고요. 그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 연출이 됐었고, 깜짝 금리 인하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 좋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금리 인하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많이 위축시켰다,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국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,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이런 쪽들도 대부분 지금 좀 뭐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는 하지만 점점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마무리가 될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좀 볼 거고요. 근데 문제는 좀 그건 것 같아요. 어제 우리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. 가장 안 좋았고, 아시아 증시랑 비교를 했을 때도 지금 뭐 일본이 예상보다 물가지수가 높게 발표가 돼가지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면서 엔화가 갑자기 좀 세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, 엔달러 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다시 한번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됐었는데요. 근데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0.3%밖에 안 빠졌고,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상해, 심천 다 좋았고요. 심천은 뭐 1%대 올랐고, 홍콩도 좋았고요.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온 건데,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어제 어땠느냐라고 하면은 어제 미국 증시도 좋았습니다. 3대 지수가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. 좀 보게 되면은 다 파랗죠? 네, 파란 세상입니다. 파랗고 대부분의 M7 기업들이 다 좋았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, 뭐 애플, 그 엔비디아도 2%대 상승 나왔고요.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분위기가 좀 좋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. 테슬라는 3.6%대 상승 나왔고요.
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좀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줬던 원인 중에는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을 끌어내렸던 그런 이유가 같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. 미국 증시한테는 좋게 작용을 한 거고요.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게 작용을 한 거죠.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그 제재 계획이 생각보다 완화적이다. 라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고요. 그러면서 어쨌든 제재 대상이 반도체 그 중국의 제재 대상이 일단 장비 기업들로 좀 제한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랩리서치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 KLA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.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심리가 확산이 됐습니다. 네, 그러면서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, AMD, 퀄컴 이런 반도체 종목의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. 근데 여기서도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마이크론은 혼자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한 마이너스 0.2% 정도 빠졌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빠진 것과 좀 유사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나마 미국 증시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덜 빠진 거고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개별 기업의 어떤 투심 위축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작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지기는 했죠.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제재 내용이 완화적이다라는 거는 어쨌든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빠졌잖아요. 제재 대상에서. 뭐 이게 구체화는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 구체안을 더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더 추가적인 내용이 아마 좀 보도가 되기는 할 건데 아직까지는 일단 창신 메모리가 빠질 가능성이 높게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창신 메모리를 견제할 수 없는 그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지 않는 그런 제재안이 나왔다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메모리 기업들한테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네,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수는 1%대 상승이 나왔는데 조금 많이 아쉽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좀 디커플링 되는 그 지수 자체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많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간에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디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좀 부진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이번 그 제재안까지 좀 완화적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생각보다 이런 안 좋은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, 더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, 그리고 속도가 조금 더 가팔라질 수도 있겠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커지고 있습니다. 이거 트렌드 포스에서 나온 건데 디램 가격이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빠졌어요. 네, 디램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됐고 PC OEM 업체들하고 디램 공급 업체들하고 10월 달에 그 조달 물량 둔화에 대한 그 논의가 진행이 됐었대요. 근데 11월 PC 디램 계약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5에서 한 10%까지 빠졌습니다. 하락했습니다. 3분기에는 QOQ로 했을 때 그래도 한 8%에서 10% 정도까지는 상승을 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%에서 10%까지 훅 빠져버린 거죠. 원래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는 그리고 트렌드포스가 예상을 전망을 했던 거는 한 0%에서 5% 정도 상승하지 않겠느냐 디램 가격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크게 하락을 한 거죠. 마이너스 5에서 10%까지 하락을 한 거니까. 근데 그러면 그 이유가 대체 뭐였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PC OEM 업체들이 이 낮은 디램 가격을 들이밀면서 지금 이게 평균 가격인데 이거 이렇게 좀 협상을 하자라고 공급 협상을 좀 낮은 단가에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요. 그리고 여기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원인이 그거였습니다. 그 창신 메모리 CXMT의 그 생산 능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DDR4 쪽이긴 합니다만 DDR4 생산 능력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DDR5 쪽으로까지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DDR4에서
이 생산이 계속 많이 되고 있으니까 DDR5에 집중을 하는 그런 그 3사 메모리 3사들이 있잖아요. 네, 그런 3사들이 이 DDR4에서는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DDR5 쪽으로 집중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DDR5는 더 공급량이 늘어나고요.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로 지금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DDR5까지 그 가격에 어떤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기존에는 DDR4까지만 이제 중국 쪽에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DDR5는 걱정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론이었었는데 이게 좀 깨지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DDR5까지도 지금은 공급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뭐 그런 좀 비관적인 전망들 그리고 한국의 성장률 둔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계속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제도 사실 외국인들이 7천억 원 이상 매도가 나왔었고 한 주 내내 외국인들이 계속 대규모 매도를 좀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 줘야 좀 시장이 돌아설 수 있고 변동성이 축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주도주,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, 2차 전지 대부분이 좀 부진한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들, 업종들만 계속 그리고 개별 주식들만 좀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흐름은 어느 정도 지속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, 대응 방법을 좀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.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그렇게 크게 무리해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큰 규모의 자금보다는 좀 작은 규모, 그러니까 너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의 그냥 자금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좀 좋겠다. 좀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. 그리고 어느새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4.1대까지 4.2가 깨졌어요. 4.1까지 떨어졌고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그 지명된 그 사람이 어쨌든 트럼프의 이런 강력한 관세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거다. 재무정책, 재정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잡아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서 좀 그래도 꺾이기 시작한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환경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기초 체력 자체가 받쳐주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해 나왔던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지금 소비 시즌이잖아요.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런 연말 시즌,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업체들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좀 이 어떤 판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던가 뭐 베스트바이 이런 그 소매업체들 있죠. 그런 업체들 상승을 했고 애플도 여기에 같이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타겟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다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. 근데 이 안에서도 조금 엇갈렸던 게 여기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매 업체들의 실적 보고서가 최근에 또 계속 발표가 됐었잖아요. 네,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아베크롬비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조금 주가상으로도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게 백화점 기업들은 또 계속 빠져요. 네, 그래서 이 미국 안에서도 좀 가성비라는 그 큰 틀에서의 트렌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좀 백화점 쪽의 어떤 소비 규모는 많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차별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같이 나왔는데 뭐 알뜰족 몰렸다. 미국의 추수감사절 온라인 매출이 4% 증가했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. 소비자들이 온라인 대규모 할인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추세라고 해요. 네, 보통 오프라인으로 많이 안 사고 요즘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좀 할인을 하면은 거기서 사는 그런 정도의 어떤 소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
미국의 온라인 매출이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전년 대비 한 4% 증가했대요. 그래서 작년의 증가율을 좀 웃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. 이번에 사실 그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말 쇼핑의 어떤 좀 첫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? 첫 시작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벤트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수감사절에서 온라인 매출이 얼마나 늘었고 얼만큼의 소비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어쨌든 소비 여력이 얼만큼 남아있나 개인들이 소비를 할 건가 말 건가 요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또 좀 나왔어요. 이거는 어도비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소비자들이 추수감사절에서 온라인에서 전년 대비 8.8% 소비를 더 늘렸다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불프 때는 소비자들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9.9% 증가로 거의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.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고요.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그래서 네, 불프 때는 전년 대비해서 9.9%, YOY로 9.9% 넘어설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일정도 있는데 사이버 먼데이도 YOY로 한 6.1% 정도 소비가 증가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대요. 네,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소비에 대한 어떤 여력을 부각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좀 상당히 좋았다.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도 이게 우리나라 증시랑 좀 비슷했던 게 전반적으로 뭐 기술주들이 좀 견인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어제 러셀 2000 지수는 한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%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러셀 2000은 그냥 보합권 정도였었어요. 근데 요거는 결국에는 지금 대형주들, 기술주들이 조금 반등하면서 증시를 상방으로 이끌었지만 그 밑에 단에 있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이 제한되는 흐름이었다라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이슈가 있는 테마성 종목군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런 섹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시장이 계속 좀 돈이 없고 자금이 없고 유동성이 없으니까 개별 종목들, 이슈가 있는 종목들 별로 지금은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당일 그 강한 종목들이 거기서 결정이 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미국으로부터 따오는 경우들, 그래서 섹터가 좀 커플링되는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했잖아요. 비트코인 반등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좀 해주면서요. 그러면서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도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. 근데 모든 종목들이 다 갔다기보다는 좀 차별화가 역시나 좀 진행되는 일부 종목들이 잘 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트럼프 낙관론의 월간 기록적인 자금 유입이 될 거다.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대요. 네,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비트코인 펀드 쪽으로 11월 달 이후로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들어올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이런 소식들 덕분에 일단 뭐 마라 홀딩스라던가 그리고 라이엇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었고요. 다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는 차별화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최근에 STO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최근에는 한네트라던가 뭐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시초가에 떠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STO 관련주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CBDC 관련주들 이렇게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
한번 좀 시세를 줄 가능성은 있는데, 근데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도 하고, 그래서 좀 너무 공격적인 접근보다는요, 그냥 정말 짧게 뭐 그 당일날 혹은 그 전에 한번 좀 접근하는 그냥 그 정도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나,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한네트나 KCT,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은 그냥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원래 요즘에는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그렇게 막 다 같이 상승이 나오고 이런 시장은 또 아니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건 역시나 테슬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테슬라가 이번에 매드부시 쪽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네, 그래서 테슬라가 트럼프 정권 하에서 1조 달러 AI 그리고 자율주행의 기회를 찾을 거다, 이렇게 좀 매드부시 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. 그래서 새 정부가 AI랑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, 그러면서 목표가를 400달러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가 한 3%대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. 아마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는 SOS랩 중심으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, 지금 관련한 종목들 보면은 퓨런티어나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있잖아요. 지금 딱 그 지지 받쳐줘야 되는 구간까지 내려오기는 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기서 양봉 좀 그려주고 혹은 아랫꼬리 받치면서 여기서 자리 좀 잡아주고 그러면은 한번 좀 다시 돌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SOS랩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최근에는 워낙에 강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만약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SOS랩을 좀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지금은 매매하시는 데는 좋지 않을까,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SOS랩은 좀 계속 지속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도 역시나 지금 계속 좀 봐야겠죠. 워낙에 좀 최근에는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뭐 이스트소프트라던가 네, 이스트소프트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분위기가 좋습니다. 뭐 한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한컴도 최근에는 좀 다른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이 좀 둔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기는 해요. 근데 다만 돈 버는 AI다, 그리고 안정적으로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더존비즈원도 괜찮고 분위기 괜찮고,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대형주 단에서는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죠. 그 AI 관련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방송 자료 올려드릴 때 좀 구분해서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있는 종목들 좀 올려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 혹시 보신 분들은 그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음 A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들어올리고 나서 지금 살짝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것도 좀, 대부분의 지금 기업들이 보시다시피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좀 쉬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.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렇고 폴라리스 AI도 그렇고. 네, 그래서 지금은 이 AI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이거는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. 계속 좀 더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 있을 것 같다,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로봇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, 뭐 로보티즈도 그렇고요. 지금 잘 자리 지키고 있고 로봇주들 분위기 괜찮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클로봇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아마 로봇주들 상승이 나오면은 같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최근에 클로봇은 보호해수 물량 해제가 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, 어느 정도 매물 마무리되고 전저점만 깨지 않고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장에서 한번 조금 더 선택을 받는, 그래서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,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
신규 상장, 그 로봇주들 중에서도 신규 상장 종목들에 조금 주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레인보우라던가 아니면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는 않아도 뭐 1등으로 수익이 좋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좀 안정적인 시세를 주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